상쾌한 아침 원디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디에서 출발합니다. 진행 김태훈입니다. 자, 오늘 아침 기온도 영상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이 원주 지역 영상 3도로요. 어제와 비슷하고요. 낮 기온도 10도 안팎을 보이면서 푸근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은 잠시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비해량이 많지는 않아서 활동하는 데 큰 지장은 없겠고요. 또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고 대기의 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강원경제의 특징과 시사점에 대해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시가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서 올해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과 함께 또 강원도 정보화 마을 온라인 쇼핑몰 또 강원마트가 2021년 새해를 맞아서 온라인 특판 기획전을 실시합니다. 이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1월 26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차 신속 지급에서 누락되었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를 통해서 1차 신속 지급 시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받은 소상공인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내 자영업자 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청과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월 평균 강원도 내 자영업자 수는 19만 8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10,000명 감소했습니다. 이 자영업자 감소율은 지난해 4.8%로 전국의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컸고 인천과 대구, 대전 등은 4%가 줄어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도교육청이 올해 도내 전교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법정 수업 일수 190일 가운데 150일 이상의 등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은 최근 교육부에 올해 새 학기 학사 일정과 관련해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건의한 상태라면서 가운데의 경우 학습 격차와 돌봄 공백 등을 고려해서 지난해보다 등교 수업의 일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 경제 발전을 위해서 고부가가치의 산업 육성과 또 관광산업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시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했죠. 지역 산업 연관표로 살펴본 이 강원 경제 특징과 시사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 경제주사팀의 이희수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그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보고서 좀 전반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개요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한국은행은 이 지역 통계를 확충하고 지역 경제 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5년마다 지역 산업 연관표를 작성하고 있고, 이에 지난해 2015년을 기준으로 지역 산업 연관표가 편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지역 산업 연관표 분석을 통해 강원 경제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원 경제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나오는 지역산업 연관표 이게 어떤 겁니까? 예, 지역산업 연관표는 전국 17개 시도의 산업구조와 생산기술 구조 그리고 지역 간 거래 형태를 나타내기 위해 지역경제 단위로 나누어 작성한 투입 산출표를 의미합니다. 재화 서비스 생산을 위한 중간재의 투입 구조나 그리고 생산된 재화 서비스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수요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배분 구조를 행렬 형태로 보여줌으로써 지역 산업 간 거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런 가운데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산업 연관표로 살펴본 강원 경제 특징을 발표했습니다. 이 강원 경제 특징 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우선 강원 지역이 재화 서비스를 생산 조달하는 방식인 공급 구조를 살펴보면 공산품을 중심으로 타 지역에서 구입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구조를 보면 지역 내에서 최종재로 사용하는 비중이 높고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판매하는 비중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산업 구조 측면을 보면 강원 지역은 숙박 음식점업이나
이제 공공행정 및 국방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의 생산 비중이 큰 편이고요.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율도 타 지역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분구조 측면을 보면 강원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는 주로 지역 내에서 소비와 투자로 최종 수요되는 비중이 높은 편이며 중간재로 투입되거나 수출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 지역의 최종 수요가 강원과 타 지역의 생산을 유발하는 산업 연관 효과를 살펴보면 서비스 중심의 산업 구조로 인해 생산 유발 효과는 낮지만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효과는 큰 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일단 크게 정리하면은 제조업의 비중은 낮고 관광 숙박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의 비중이 큰 편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군요. 예. 좀 이것을 좀 더 좀 들어가 보죠. 이 강원 지역의 경지를 나타내는 구조적 특징, 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또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우선 강원은 지역 간 교역 수지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2015년 기준으로 적자는 약 9조 원 정도로 큰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강원 지역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이나 금융보험 같은 생산자 서비스업 기반이 취약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으로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서비스업 비중이 높으며 특히 그 지역 내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공공행정 및 국방의 생산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투자 구조를 살펴보면 건설 투자 비중이 높고 설비 투자나 연구개발 투자의 비중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투자 주체별로는 민간 투자 비중은 낮고 정부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수출 규모가 작은 것 또한 다른 지역과 대비되어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강원의 수출액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산출액 대비 수출 비중 역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 교역 등에 있어서 수도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이제 수도권과의 지역적 근접성 그리고 취약한 생산자 서비스를 수도권에서 주로 조달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네. 자, 구조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평소에 좀 우리가 인식하고 있던 것들 그대로 또 수치화가 되었네요. 예. 좀 이렇게 좀 바람직한 그런 또 구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적 특징이 나타나는 문제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좀 분석이 가능할까요? 예, 우선 강원의 공공행정 위주의 서비스 구조는 이제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부문에 대한 의존도를 좀 완화하고 이를 대체할 주력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등 서비스업의 구조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건설 투자 중심의 투자 구조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취약한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출 기반 확충도 개선 과제로 보입니다. 강원은 타 지역 대비 인구 증감률과 소득 규모도 낮은 편이므로 지역 내 수요에 의존해서 성장하는 것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강원 경제 성장을 위해 수출 수요 창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특히 이번 보고서 내용 중에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앞서 강원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로 지역 간 교역 수지 적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 간 교역 수지 적자는 지역 경제 취약성을 나타내며 소득 유출 등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강원 지역의 적자는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의 생산 기반과 인프라 확충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부분의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서 이러한 점이 기존의 시각과는 조금 차별화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분명히 또 과제는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닌 또 사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만. 자, 그래도 또 분명히 또 개선되고 또 이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또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제일 먼저 좀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들 좀 어떻게 또 우리가 고민할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과 같이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강원 지역의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은 부가가치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서 그리고 또 도내 주력 산업과의 연계성도 높아서 향후에 추진될 강원 유대 사업 등과 전략적으로 잘 맞을 것으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업 고도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내 주력 산업인 관광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레저 스포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ICT 산업과 융합한 스마트 관광 플랫폼을 개발하고 또 마이스 산업 등을 육성하는 등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여행 대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교통망을 확충하고 관광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현재 수도권 중심의 관광 수요를 비수도권으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간 부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 이전과 창업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우호적인 사업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 내 연구개발 거점 마련을 통해 연구개발 역량을 응집시키고 연구개발 투자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 지역은 수출 역량이 미흡한 중소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므로 해외 마케팅, 환 리스크 관리 등 수출 업무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리와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한국은행 강원본부 경제추사팀의 이수 과정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현재 이 드론의 활동 영역 굉장히 넓죠.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도 그 영역은 더욱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시가 드론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이 정부의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공모 사업에 참가했다고 하는데, 자, 원주시의 또 드론 육성화 사업 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드론 산업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드론을 활용하는 분야 앞으로 더욱 넓어질 것으로 이 기대를 또 모으고 있죠. 네, 드론 산업은 미래의 비즈니스 도구이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차세대 성장을 이끌 동력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드론 산업 발전 기본 계획까지 발표되면서 드론 산업의 확장 가능성과 성장 가치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되어서 정찰 감시 도구로 활용됐던 드론은 매니아 유저들을 중심으로 여가 활동용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산불, 지진 등의 감시 활동과 물류 배송, 건설,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드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드론 활용 영역은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을 감시하는 등 미세먼지 관리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대기오염 물질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의 김단비 환경연구사에게 듣겠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드론을 이용하여 직접 측정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에 적합하게 사업장의 환경 담당자와 직접 만나지 않고 비대면 방식으로 대기오염 물질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작년부터 드론 4대, 대기이동 측정 차량 2대를 활용하여 대기 배출 시설의 불법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운영 중이며 배출 시설 밀집 지역인 주요 산단을 집중 감시하고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관내 산업단지 감시 이외에도 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 현장이나 대형 공사장의 날림먼지 배출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업무에 드론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자, 또 환경청에서도요, 미세먼지 관리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고요. 또 산림청에서는 재해 예방 관리에 또 활용이 되고 있죠. 네, 산림청에서도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 재해와 산지 관리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산림 드론은 험준한 산악 지역에서 인력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 각종 산림재해 대응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산림청에서는 드론의 활용 영역이 점차 넓어질 것으로 기대해 앞으로 드론 전문가 양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원주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산사태 피해지 조사나 산불 피해 조사, 산림연구 모니터링이나 야생동물 개체수 조사, 산림 내 식생 현황 파악 등 산림 내 다양한 조사와 연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 북부지방산림청 남궁전 산림보호팀장에게 듣겠습니다. 산림의 특성상 인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많고
대면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인력에 의한 방법은 시간과 비용적으로 많은 소모가 발생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하여 산불 예방 감시, 산사태 피해지 탐색 지원, 항공 방제 등의 산림재해 예방 대응 분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산지 전용,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 통제 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 행위 단속 등 산림 보호 분야에 산림 무인기가 활용되면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곳까지 구석구석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림 사업의 특성상 험준한 산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의 진행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산림 대상지를 공중에서 촬영함으로써 사업 현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원주시도 또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서요. 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드론 공모 사업에 참가를 했죠. 네, 원주시도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의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공모 사업에 참가했는데요. 1차 심사에서는 전국의 30개 시군이 참가했고 강원도에서는 원주시가 유일하게 1차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지에 드론 택시와 배송 등 드론 활용 서비스 실용 상용화를 1년간 테스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업에 선정되면 드론을 활용한 가축 및 일반 전염병 방역, 또 다양한 단속 활동에 드론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원주시는 생명건강 의료기기 특화도시라는 지역 특성을 살려서 의료장비 및 의약품 배송이나 드론 앰뷸런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1차 심사를 통과해서 1년간 테스트를 한다는 것인데 그 이후에 이제 또 최종 선정되었을 때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이것이 또 어떤 사업인지 좀 세밀한 부분도 궁금하기도 합니다만은 앞으로 또 좋은 결과 또 기대해야 되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47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강원도 정보화 마을 인빌 쇼핑과 또 강원도 공식 온라인 쇼핑몰이죠. 강원마트가 2021년 새해 또 설을 맞이하면서 설맞이 온라인 특판 기획전을 실시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정보산업과의 김정남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강원도 정보산업과장 김정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인빌 쇼핑과 또 강원마트에서요, 설맞이 온라인 특별 기획전을 실시한다는 것인데, 자, 이게 좀 약간 생소합니다. 먼저 그 강원도 정보화 마을이죠. 인빌. 이게 어떤 좀 기관인지, 기구입니까? 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이 인빌 쇼핑이라는 것은 저희가 정보화 마을이라는 곳에서 이제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온라인 쇼핑몰인데요. 정보화 마을이라는 것은 지난 2001년부터 한 20년 정도 지났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농어촌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성하게 된 마을로 현재 강원도에는 48개, 전국적으로는 283개 정도의 마을이 조성되어 있고요. 사실 그 원주 신림면에 위치한 황동 송계 마을이 전국 최초의 그 정보화 마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인빌 쇼핑몰은 이 정보화 마을의 주민들께서 직접 생산한 우수한 농특산물을 좀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보화 마을의 인터넷 쇼핑 연합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네. 대략 제가 이제 정의를 내린 겁니다만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인빌인데 인빌, IMVIL 이게 뭐 어떤 약자인가요?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분들이 그냥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화 마을의 통합 쇼핑몰의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예.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그냥 한글로 인빌을 치시면 들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빌 쇼핑. 자, 이번에 설맞이 온라인 특별 기획전을 통해서 좀 어떤 상품들을 구매하신 겁니까? 네, 이게 이번 설 월에 매년 이렇게 저희가 특판전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그 각 마을에서 생산하시는 특산품들을 저희가 좀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뭐 한과나 한우나 뭐 닭갈비나 견과, 과일, 채소, 뭐 건강식품 같이
각 마을에서 생산을 하시는 우수한 농특산물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사실 좀 장보기도 좀 꺼려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네. 이럴 때 좀 저렴하게 또 명절 선물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이 할인율이 또 중요합니다. 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일단은 이 정부와 마을이라는 곳 자체 인빌이 저희 이제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가격이 책정돼 있고요, 원래. 네. 그리고 이번 설 할인 특판전을 통해서 최대 20%까지 좀 할인된 가격으로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검색창에서 인빌 네.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익숙한 또 기구입니다. 강원도 공식 온라인 쇼핑몰이죠. 강원마트 역시 이번에 기획전을 실시하는데 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강원마트는 아마 조금 익숙하실 텐데요. 강원마트는 저희 강원도에서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데 현재 강원마트에는 한 753개의 기업 그리고 상품이 한 15,000개 그리고 회원수가 45만 명 정도 되고 있고요. 네. 이번 설을 맞이해서는 저희가 지난 1월 11일부터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판전을 한 154개 정도의 도내 기업이 참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1월 11일부터 이미 그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뭐 설 연휴 끝날 때까지 이어진 겁니까?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네. 저희 그 강원마트 같은 경우에는 설 당일인 2월 12일까지 계속적으로 그 특판전을 실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설 당일이요? 2월 10일까지요? 12일까지요. 예, 예. 근데 뭐 10일까지라 합니다만 이게 또 설에 쓸 수 있는 또 이제 선물할 수 있는 그 용품들 또 제품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좀 이 주문하려면 일찍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예, 일찍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저도 이미 주문을 몇 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거 주문하셨습니까? 저희는 전통주 같은 거를 좀 주문을 했습니다. 전통주요. 네네. 그럼 정말 이 행사를 통해서 지금 어떤 제품들 또 어떤 그 정도의 어느 정도의 할인율이 또 적용되는 겁니까? 네, 이번 강원마트 설 특판에서는 저희가 이제 도내에서 생산한 우수한 이제 농수산물을 기본으로 해서 전통주도 있고요, 간식류도 있고요. 사실은 그리고 강원마트에는 이 생활용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277개 정도의 상품을요, 최대 53%까지 할인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활용품까지요? 네. 생활용품은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저희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대부분 생활에서 쓰시는 건 대부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도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고요. 예. 너무 많아서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한번 그 홈페이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인터넷 이렇게 좀 검색을 하다 보면은 그 네. 밈이라고 합니까? 그 좀 만화 캐릭터가 있죠. 예. 저건 꼭 사야 돼. 그런 네네네. 캐릭터가 있는데 네. 갑자기 그 연상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에 또 이제 그 행사 기획전 설 특판 경품 이벤트도 함께 열린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희 행사 기간 중에는 이제 강원마트를 통해서 상품을 구매한 고객께는 저희가 스타일러라던가 노트북, 또 한우 선물 세트, 또 강원 상품권 같은 푸짐한 경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설 특판 이벤트 외에도 사실 강원마트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그 이벤트들이 상시적으로 열리고 있으니까요. 네. 도민 여러분께서는 좀 시간 나실 때 강원마트 자주자주 들어가 보시면은 좀 좋은 이렇게 할인된 상품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 또 이런 경품 이벤트도 함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방송 끝나고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코로나19 또 한파 등으로 인해서 좀 많이 어렵습니다. 도민 네네. 여러분들. 지금 많은 관심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와 마을과 또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분들에게 좀 좋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 정보산업과의 김정남 과장이었습니다. 네, 1월 26일 화요일에 함께한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경서의 노래죠. 밤하늘의 별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고요.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